네,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볼 때에는 꼭 전체 화면으로 해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으면 글자가 많이 깨져 보이더라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중단원으로 넘어가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대기과학, 즉 기상학 파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질학 구분을 했어요. 이제 기상학 파트 이후에 해양학, 그리고 맨 뒤에 이제 천문학 파트로 이제 지구과학은 진행이 됩니다. 이 기압과 날씨 변화는 기상학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우리 재밌게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면은, 어, 여기 일기도가 나와 있어요. 이제 일기도에 뭐 L, H, 그 다음에 이렇게 올챙이 모양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일기 기호라고 합니다. 일기 기호와 뭐 등압선, 그 다음에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보면, 자, 여기 H라고 표시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네요. 보면, 이 H라는 거는 고기압입니다. 하이인 거죠. 그러면 요 L은요, 로우. 네, 저기압입니다. 아이고. 기압이라는 거는 대기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공기가 모여있는 정도를 생각을 하면 돼요. 고기압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이 몰려있는 곳인 거고요. 저기압은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게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으로 이렇게 막 연결한 거 보이죠? 네, 이게 바로 등압선입니다. 등압선. 등압선은 보면 여기 아마 이제 고기압일수록 등압선에 써져 있는 번호가 있어요. 수치가 있는데요. 기압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이에요. 얘를 보통 이제 1기압을 기준으로 저기압은요, 1013보다 좀 낮은 값을 갖고요. 고기압은 이제 1013보다 높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뭐 등압선은 4헥토파스칼 범위로 그려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일단 한번 또 볼게요. 뒤에 나오면 그때 또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올챙이 같이 생긴 얘가 바로 이제 일기기호예요.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꼬리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머리 부분이 구름량입니다. 새카말수록 구름이 많다는 거예요. 흐림. 그 다음에 아예 안 새카마면 맑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풍향입니다. 풍향. 얘는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가 동, 서, 남, 북이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서풍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서풍.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옆에 꼬리가 색깔을 좀 바꿔서 꼬리가 지금 이렇게 있죠? 이거는 풍속입니다. 보통 이렇게 있으면 요 긴 게 5m/s, 짧은 게 2m/s예요. 그래서 요렇게 있으면 합해서 7m/s 정도의 풍속을 가진 바람이 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5짜리가 두 개면 10m/s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깃발처럼 생긴 거는 25m/s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비, 눈, 안개, 뇌우 있고요. 그 다음에 온난 전선, 전선 표시 여기 보면은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전선 표시가 이렇게 있죠? 동글동글한 거는 한랭 전선, 뾰족, 뾰족, 뾰족
동글동글한 게 실수. 온난전선, 그 다음에 뾰족뾰족한 게 한랭전선입니다. 그래서 전선은 생긴 거 보면 이렇게 뾰족, 뾰족, 뾰족. 온난전선은 둥글, 둥글, 둥글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금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찬 공기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지금 찬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그 불어오는 방향 앞에다가 이렇게 전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상에 나와 있는 요 한랭전선은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고기압이 있네요. 고기압 쪽에서 이렇게 뭔가 찬바람이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온난 전선도 원리는 동일해요. 따뜻한 바람이 이제 이쪽으로 분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따뜻한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은 요 앞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진행 방향 앞에. 그럼 얘도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겠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따뜻한 바람이 불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요 전선만 보더라도 지금 찬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고 따뜻한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그쵸? 자, 그래서 보면은 네,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은 저기압,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한다. 자, 기압은 기압, 우리 대기의 압력, 대기가 누르는 정도, 그러니까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기의 양은요, 지역마다 다 달라요. 왜냐면 우리 같은 서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햇빛을 받는 정도가 다 달라요. 우리 막 완전 평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독 햇빛을 많이 받아서 가열이 많이 되는 곳이 있고요. 공기가 유독 수렴이 잘 되는 곳이 있고요. 발산되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다 지역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이 가열이 되게 많이 됐어. 그러면 공기는 가열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조건 흩어지죠. 그쵸? 무조건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주변에 비해 공기가 비어요. 네. 그러면 저기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열을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열을 하면 뜨겁죠. 뜨거운 공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열을 하면 뜨거운 공기 위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요 지역 어떻게 돼요? 비어요.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가열이 되면 공기가 상승한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저기압이 된다라고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상승한 공기가 만약에 이 지역에서 모여. 마침 또 이 지역은 높이 올라가면 기온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모여. 그럼 여기는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기가 많이 있으니까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압과 고기압은 좀 짝꿍처럼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그 뒷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네,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말은 바람도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이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은 가열에 의해서 상승기류가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공기가 위로 상승했기 때문에 공기가 비어요.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이 윗지역은요. 공기가 모이게 되면요. 여기 지금 구름이 뭐 형성됐다. 네, 맞아요. 지금 이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고기압이 형성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기서는 근데 그걸 말하려는 것 같진 않고, 자,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얘네가 열을 주고받지 않아도요, 상승하는 공기는요,
위로 갈수록 주변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던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니까 자기를 누르고 있는 압력이 낮아지니까 상승합니다. 아니, 참 팽창합니다. 그러면 요 지상에 있던 이 바닥에 있던 공기가 위로 상승해서 부피가 팽창하면 열을 주고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뭔가 열을 줘서 가열을 하거나 냉각시키지 않아도 부피 변화만으로 이 내부의 온도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응결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단열 팽창한다라고 해요. 단열 팽창.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간 공기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내부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있던 공기덩어리는요, 밑으로 내려오면 올수록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쪼그라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도가 상승합니다. 네,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상에서는. 내부 온도가 높기 때문에.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응결이라는 게 뭐예요? 냉각되는 거죠. 수증기 상태에서 기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냉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온도가 떨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단열 팽창, 이 과정, 반대 과정을 단열 압축이라고 해요. 아셨죠? 네, 여기 나왔네요, 지금. 네, 하강하는 공기덩어리는 주변 기압의 증가로 부피가 압축되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우리가 풍선을 하늘 위로 이렇게 보내면 주변 압력이 낮아져요. 왜 여러분 예전에 그 기권을 이렇게 나눴던 거 생각나요? 지금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기상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요 1층인 그 대류권입니다. 대류권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즉, 압력이 낮아져요. 지금 이건 온도에 따른 지금 이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건데, 네. 공기의 양이 희박하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져서 지상에 있던 공기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던 공기가 만약에 하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현상이 일어나요. 아셨죠?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계속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곳이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쪽으로 공기라는 거는 늘 상대적인 움직임이에요. 많이 있는 곳으로 애들이 뭉쳐지지 않아요. 빈 곳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즉 많이 쌓인 곳에서 덜 쌓인 곳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비었어요. 그러니까 주변 공기가 이쪽으로 모여들게 하는 이제 수렴을 이끌어내는 거죠. 반대로 여기는 지금 위에서 하강한 공기가 이 부분에 쌓이면서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많이 쌓인 공기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주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고기압 주변은 옆으로 다른 쪽으로 발산을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 또는 바람의 방향이, 자 보세요. 고기압 지역에서 주변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거예요. 고기압에서 나온 요 공기들이 저기압 쪽으로 가서 수렴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윗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올라가서 만약에 공기가 모였어. 그럼 이 지역은 고기압이 될 거예요. 그럼 고기압은 역시나 주변으로 발산하겠죠? 그럼 그 발산한 공기가 모여서 여기에서 발산한 주변으로 갈 건데 어느 쪽으로 갈 거냐면 저기압 쪽으로 가는 거죠. 공기는 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하니까요. 그리고 마침 이 지역은 하강 기류의 영향으로 공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기압과 저기압이 순환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같이 형성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자, 좀 따로 조금만 분리해서 생각해 주세요. 이거 일단 단열 압축, 단열 팽창. 단열 팽창이 이제 구름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단열 압축은 아까 반대 과정. 위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하강할 때 부피가 쪼그라들면서 안에 있는 온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요 개념으로 하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렴 발산 개념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저기압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비었기 때문에 수렴이 일어나요. 주변 공기가 이쪽으로 수렴해줘서 채우려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고기압 지역은 쌓여있기 때문에 반대로 발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이 하강기류가 생긴 이 지역은 주변보다 공기가 비었기 때문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승 기류에 의해 공기가 모인 곳은 고기압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는 결국에 기압이 높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 H에서 L, H에서 L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기압일 때와 고기압일 때의 날씨 해석하기. 지금 요 위에서 배운 요 상승 기류가 생긴 이 지점을 눈여겨 봐주세요. 상승 기류가 생기니까 위에 뭐가 생겼어요? 구름이 생겼죠? 왜 구름이 생겼어요? 바로 단열, 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요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상승 기류가 일어난 지역에서 단열 팽창에 의한 구름이 생성된다라는 거. 그럼 결국 어떻겠어요? 지상에 저기압이 생성된 곳에 하늘에 구름이 생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압일 때와 고기압일 때 날씨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지역이 지금 저기압이에요. 여기도 저기압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고기압, 주변보다 공기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위성사진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보니까 이 지역이 좀 밝은 걸로 써야겠다. 이 지역이 지금 고기압이고요. 이쪽이 지금 저기압입니다. 그쵸? 그러면 좀 고기압과 저기압에서 구름량 차이가 느껴지나요? 보면 고기압 주변은 구름이 없어요. 그쵸? 고기압 주변은 하강기류에 의해서 내려오는 공기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돼요. 그래서 구름이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반면에 저기압은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합니다. 상승기류가 발달하게 되면 위로 올라간 공기덩어리가 단열 팽창이 되어서 내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저기압 지역 구름 많이 생성되지만 고기압 지역은 날씨가 어때요? 맑음, 구름이 없으니까 맑음이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우리 고기압에서 날씨가 어떤지 좀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주변에 기단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단. 쉽게 말해 공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기 집단을 기단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시베리아 방향, 양쯔강 쪽, 그 다음에 북태평양, 오츠크해 여기에 공기 집단이 있어요. 네, 이 지역에. 공기 집단은 공기들이 주변에 비해 많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고기압에 해당이 됩니다. 흔히 고기압. 이 고기압은 이동 상태에 따라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지금 시베리아, 오츠크해, 북태평양은 다 1번 정체성 고기압이에요. 양쯔강 기단만 2번 이동성 고기압이에요. 정체성 고기압은 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규모가 굉장히 큰 고기압입니다. 그런데다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어떤 습성을 담게 돼요. 습도나 온도가 그 지역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성 고기압은 이 정체된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와 이동해가는 규모가 작은 고기압이다. 네.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은 바람이 약하여 기단의 발원지가 될 수 있다. 아, 고기압이 형성되는 곳은 바람이 약하여 기단의, 이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요, 여러분. 바람은 보통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어딘가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 좀 규모감 있게. 그럼 그 지역은요, 바람이 약하죠. 공기 움직임이 많이 없죠. 왜냐면 그쪽이 이미 공기가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다른 공기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정체되어 있기도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그 기단들을 지금 나타낸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기단들이 이 기단들이 발달하는 계절에는 우리나라의 그 기단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나라의 날씨와 어떤 그 계절별 날씨를 결정하기도 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봄철과 가을철에 유독 발달하는 게 바로 이 양쯔강 기단입니다. 네, 양쯔강 기단. 근데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중위도 지역은요, 편서풍이 붑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배웠을 텐데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게 적도, 그 다음에 이게 중위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이게 북동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극동풍 이런 그림 본 적 있죠? 우리나라는 이 편서풍 지대에 해당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서풍이 불어요. 서풍. 네. 그래서 온대 저기압이라든지 전반적인 그 이동 방향이 서쪽에서 여기가 지금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죠.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보면 요 양쯔강 기단의 특징을 보면은 온난하고 건조해요. 이 기단의 영향으로 이 고기압이 발달할 경우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저기압을 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크게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 쪽으로 얘네들이 불어 들어와요. 그럼 이때 바람은 따뜻하지만 굉장히 건조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초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굉장히 발달해요. 북태평양 이쪽에 또 이제 고기압이 딱 형성이 됩니다. 만약 규모가 크면 태풍이 저 적도 지역에서 막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북태평양 기단이 엄청 많이 커지면 고기압 쪽으로는 당연히 이 저기압인 태풍이 그쪽으로 가지 못하죠. 여기는 뭔가 빠방하게 공기가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끔 우리나라 쪽 우회를 많이 하다 보면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하게 되면 북태평양 기단의 성격은 고온 다습이거든요.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해요. 그래서 초여름에 발달하는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이제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습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오고 아래에서 위에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찬 기단과 만나서 전선을 형성하기도 해요. 아까 선생님이 좀 힌트를 줬는데 잘 봐요. 자,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와. 찬 공기가 지금 이쪽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뾰족. 그쵸? 한랭전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따뜻한 공기가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와. 그러면 요렇게 표시할 수 있죠. 둥글게. 그럼 이거 지금 전선 모양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래로 뾰족. 위로 둥글. 바로 이게 장마전선입니다. 그래서 전선만 봐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쪽 이렇게 뾰족한 쪽. 이쪽으로 지금 찬바람이 내려오고 보통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차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는 지금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이게 정체되는 거죠. 서로 세력 싸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마전선을 정체전선이라고 하기도 해요. 정체전선.
예. 그래서 요 북태평양 기단이 발달할 때쯤에 이제 우리나라의 장마전선, 이 정체전선이 형성되면서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확장되어 덥고 습한 날씨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굉장히 크게 발달해요. 시베리아 기단 같은 경우는 한랭하고 건조합니다. 북쪽에 있으니까 한랭하고요. 대륙 지역이니까 건조해요. 보면 대륙 지역에서 발달한 기단은 건조합니다. 바다 쪽에서 발달한 기단은 다 습해요. 습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발달한 겨울철에는 한랭하고 굉장히 건조하죠. 예. 그래서 봄 같은 때에 초봄인 경우 아니면 늦 겨울이나 그때는 시베리아 기단과 양쯔강 기단이 둘 다 발달을 해요. 그래서 시베리아 기단이 조금 더 셀 때는 한랭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고 양쯔강 기단이 좀 세졌을 때는 온난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요. 추웠다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 약간 그렇게 좀 변덕스럽게 날씨가 변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호츠크의 고기압은 초여름과 가을에 주로 영향을 준다. 보면은 초여름과 가을에 보통 여기 한랭 다습한 이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으로 좀 한랭하지만 다습한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봄, 가을철 일기도를 한번 볼게요. 고기압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시베리아 쪽에도 고기압이 있고요. 보면 이쪽 양쯔강 쪽에도 고기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우리나라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시베리아가 좀 더 세력이 세면 추울 거고 양쯔강 기단 세력이 세면 조금은 따뜻할 거예요. 네, 하지만 어쨌든 건조합니다. 이때 되게. 그래서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여름철인데 정확하게 여기 북태평양 쪽에 지금 여기가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쪽에서 바람 불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겨울철인데 이 등압선 간격이 좁을수록 바람 세기가 되게 세거든요. 지금 시베리아 기단에 엄청 센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강풍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찬바람을 쌩쌩 보낼 거예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 온대 저기압과 날씨는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